반갑습니다. 강남스톰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서 오늘 카카오뱅크 주가 전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런 인터넷 플랫폼 관련해서 리포트가 몇 개 나온 게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메리츠증권과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제가 기존의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플랫폼 이런 쪽은 조금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다만 여러분들 2023년에 유망하게 대박이 나려면은 NCC 그리고 미디어 웹툰 폐배터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좋으면서 로봇 관련주도 좀 유심히 보는 게 좋겠다 해서 1월 4일에 제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비메모리 반도체, 1월 3일에는 V원텍도 자회사 로봇 회사가 있어요.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관련주로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서 단기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안전하게는 뉴로메카 같은 거를 협동 로봇 관련주 한번 노려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1월 3일에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추천주를 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교보증권하고 메이츠증권 보시면은 일단 거두절미하고 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표 주가를 소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조금씩 상회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렇게 이제 조금씩 상회하고, 또는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진 않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지금 시장 상황 대비하면은 아무래도 인터넷 플랫폼 쪽이 너무 크게 하락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거품이 꺼지면 보이는 거 돼가지고,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는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독과점적 위치, 대체제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은, 태양광이라는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전도 유망하지만, 태양광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원자력이고, 그쵸? 그리고 풍력이고, 그리고 화력이죠,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고퍼를 역사적으로 계속 고퍼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그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이로 인해서 웨이지 인플레이션이라고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으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독과점 이슈로 인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이후 여기서 보시면은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적정 가치가 예상이익의 멀티플 함수라고 볼 때 최근의 향상은 멀티플 영향이 컸다. 특히 중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로 피어 밸류에이션이 바닥권에 위치한 중국 업체의 주가 상승이 가팔랐는데, 반면에 어제인 거예요. 이게 오늘 리포트인데, 어제 메타를 제외한 미국 플랫폼 업체들은 밋밋한 흐름을 보였고, 한국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간 형태를 띄었는데, 일단은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자본이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실적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하락한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 외국인 기관은 과연 지금 어떤 형태로서 포지션을 정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보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기관은 조금 샀다 팔았다 하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들어서 네이버를 좀 샀습니다. 카카오도 오늘 네이버 좀 샀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쵸,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숨고르기 과정에 있고, 지금 오늘 종가 6,700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일시적으로 6만 원이 살짝 깨졌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거는 뭐냐? 이 카카오는 역사적 변동성이 살짝 깨졌다가 오른 척에다 다시 깨졌다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대세적 상승이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지금 악재보다 호재에 좀 많이 적용을 해서 시장 상황이 좀 괜찮습니다. 특별히 시장이 좋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CES 관련 리포트만 엄청 나왔고, 특히 반도체 소봉전도 오늘 이게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행자 수가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배 늘어났다는 거죠. 모두 투어도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해외 패키지 수도, 그렇죠, 그렇죠. 60배 이 정도면 60배 늘어난 거죠.
출국자 수도 코로나 이후에 100만 명을 이상 최초로 기록했고, 그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그죠? 엄청나게 늘어났고, MOM 기준으로 48% 증가했고, 그러니까 지금 출국자, 입국자 이런 상황이 교류가 많아지고, 그리고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추돌할 만한 종목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혀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동안 이 기업의 실적은 꾸준히 성장해 왔어요. 3천억 하던 회사가 꾸준히 늘어나다가 코로나에서 잠깐 안 좋았지만 지금 5천억, 7천억, 8천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근데 2017년, 18년에 뭐 나쁘지 않았다가 그냥 전향이에요. 너무 엄청 바닥권인데 이런 종목도 사실은 저는 신세계를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빅데이터 클럽에서. 그러니까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지금 굉장히 수익 축제인데 여러분들 빅데이터 클럽은 지금 엄청 수익 축제입니다. 제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유튜브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언제 추천했었죠? 언제 추천했었는데 1월 4일에 추천했는데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로 7%, 8%, 4%, 10만원씩 성일하이텍 7만원, LG와 57만원, 휴젤, 오리온 그쵸 170만원 수익.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네이버 160만원 수익,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4만원 수익. 오늘도 큰 수익 감사합니다. 큰 수익 감사합니다. 풍산 6.6%. 풍산은 제가 이틀 전 추천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큰 수익. 넷마블 130만원 수익, 75만원 수익. 인타스 로봇 관련주입니다. 30만원 수익. 인타스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 안내될 건데요. 네이버 560만원, 신세계 42만원, 해성 DS 차량용 반도체, 인탑스 6만원. 그래서 로봇 관련주, 오픈치 테크놀로지, 비메모리 반도체, 스튜디오곤, 더 글로리, 우리 서서히 말라주고 보자. 하락론자들 말라 죽을 것이고 상승론자들은 이렇게 축제, 더 글로리, 영광스러운 축제가 함께할 것입니다. 오픈치 테크놀로지 7만원, 성일하이텍 4만원. 이게 수익 인증이 참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유료 가입을 하셔서 함께 하고 싶은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료 가입하시고 싶은 강릉선 빅데이터 클럽 함께 하시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만큼의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고 올라가고, 음봉 나오고 매수하고, 음봉 나오고 매수하면 올라가고, 지금도 이제 이번에 음봉 나오면은 한번 또 단기로 스윙으로 노릴 만한 종목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는 면세 주목해야 된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하겠다. 4분기 때 이런 쭈루쭈루 내용, 이런 것들을 공부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이런 공부를 할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이런 공부할 시간은 없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픽을 좀 대충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리포트를 충분히 보고, 또는 리포트를 충분히 못 보더라도 좀 빨리 읽으셔야 돼요. 인탑스 같은 경우는 로봇 EMS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EMS는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 그러니까 Manufacturing 뭐예요? 공장이잖아요. 그죠? 산업용, 뭐 공장, 그죠? Manufacture, 그게 공장 산업 그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영어 잘 모르지만 일렉트로닉은 뭐예요? 전기전자잖아요. 일렉트로닉, 그렇죠? 일렉트로닉 비하이클이잖아요. 전기차가. 그렇죠? 서비스. 뭐냐면은 그렇죠? 산업용 자동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전자제품 전문 서비스 동사는 서빙용 로봇을, 여러분들 웬만한 식당 가보시면은 재밌는 거 있는 게 서빙용 로봇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렇죠? 이제는 치킨도 강선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참 못 살 때 알바할 때 치킨 튀기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 연기 다 마셔가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이 돈이 없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런, 그렇죠? 대학생 때 돈이 좀 없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로봇이 다 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주방에서 치킨 다 튀기고, 그렇죠? 신규 로봇 EMS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해서 사실은 이 인탑스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조금 주춤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사이맥스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글로벌 ETF 라인업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2017년 삼성자산운용은 뭐 쭈루쭈루 얘기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신문 보는 팁을 들면 숫자만 보세요. 숫자. 자, 숫자 2016년 숫자 이거는 부각됐었다는 거. 숫자. 그리고 날을 구하셔야 돼. 이달 9월 중 늦어도 10월 초에 이게 된다는 거. 그러면 뭐예요? 올 한 해 내내 로봇 관련주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강남선비가 2022년 1월에 무슨 얘기를 했냐? 코스모화학을 여러분들이 대놓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022년의 대장은 폐배터리다. 이걸 대놓고 얘기했어. 왜냐? 폐배터리 대장이 될 만한 기업인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하는데 그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하면은 코스모화학이 부각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추천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거를 계속 추천해요.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해요. 지금도 뭐냐면은 지금 앞당겨져서 핵심이 뭐야? 리오프닝. 자,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재료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방금 그거 아시겠지? 오늘 이제 1월 11일 교육을 잠깐 시켜드리면 제가 어제 이제 사이맥스를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사이맥스 얘기 로봇 관련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1월 10일에 무슨 얘기를 드리냐? 자, 정해진 테마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치 2022년 강남선비가 그랬죠? 강남선비가 뭐라고 했냐? 강남선비 왈 마치 2022년 대장은 폐배터리다. 이유는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 상장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그쵸? 이게 이제 제가 했던 얘기죠. 정해진 테마, 정해진 미래. 우리가 정해진 미래라는 게 뭡니까? 인구 고령화, 그쵸? 초고령화 사회에서 청년이 없고, 소화가 없고, 그쵸? 유아가 없고, 그런 겁니다. 노년은 지금 많고. 그러면 로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 로봇 ETF가 나와. 근데 그거 마침 우리나라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유상증자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춘절을 앞두고 리오프닝이 이제 핵심입니다. 리오프닝. 물론 이제 춘절 관련해서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전염성이 좀 세지면서 다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리오프닝이 안 돼도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에 주목하셔야 돼요. 리오프닝이 되면 배가 되는 회사. 그러니까 제가 코스모학을 2022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이유는 이게 2021년에 10배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여기서 10배가 됐어요. 그쵸? 10배가 아니고 6배가 됐고 2022년 실적 기대치도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폐배터리가 없어도 이 회사는 이때 당시에 돈을 잘 벌던 회사인데 시장이 안 좋으면서 여기서 그쵸 상당히 많이 하락했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을 했던 거고 그때 이후에 계속 추천했죠. 지금도 제가 제가 왜 굳이 신세계 같은 거 얘기하고 왜 굳이 오늘도 우리 회원분들 휴젤 2, 3차 매수 도와드리고 여기서 이제 12만원 부근에서 또 더 사라고 말씀드린 건데 물론 이 종목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해. 근데 저는 여태까지 300종목을 유튜브에 추천해서 28종목 빼고 타 수익이 난 강남선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RP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RP바이오도 리포트가 있는데 RP바이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빅데이터 걸어 가입을 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찾아서 잠깐 보여드리면 RP바이오 같은 경우도 없어서 못 만든다 지금. 그렇죠? 여기 없어서 못 만든다. 주문이 폭주한다. 물론 이제 한양증권이 대형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신뢰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RP바이오는. 그렇죠? RP바이오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유료 가입을 하셔서 공부하시면서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같이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브앤테이크예요. 노페인 노게인이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면은 노페인 노게인도 없고 기브앤테이크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쵸? 공동체 속에서 뭔가 이뤄내고 얻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 추천했던
RP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재밌는 그림을 만들었으니까 단기로만 보세요. 단기로 어떻게 보셔야 되냐. 지금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 14,100원, 13,800원, 또 13,500원 이 라인에서 지지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음봉이 하나 크게 나오고 13,000원에서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혼자 하시면 아무래도 수익 내기가 좀 까다로운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노복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노복 관련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협동농법 관련주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14,200원 밑에부터 사셔야 되고, 우린 PTS 이건 존디어라는 농기계 관련주인데, 농기계 관련 부품 그건데, 우린 PTS 같은 경우도 뭐가 핵심이냐면은 신사업인 로봇 감속기, 그게 산업용 다관절 로봇과 LCD 패널 로봇, 이걸 유사와 알사에 납품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기계용 로봇은 두산 공작기계, 자동화 로봇은 세메스로 양산 납품 중이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어요. 이것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꾸 보여드리는데 유료 가입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존디어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 옥시가비는 비이닛이 뭡니까? 비이닛이 뭔지 모르시면 유료 가입을 하세요. 비이닛은 이번 CES에 그쵸, 그겁니다. 딱 표어예요. 2023년에 CES 비이닛, 그쵸? 비이닛. 모르시면 유료 가입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린 BTS 같은 경우는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방산, 농기계 뭐 이런 쪽에서도 있지만 신사업인 로봇 감속기용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없는 얘기 지어낼 만큼 박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박사들이 좀 이제 사기를 많이 치는 거죠. 저는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유튜브 강남 선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300종목 가까이 추천드려서 28종목 빼고 다 수익이 됐어요. 우린 PTS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기서 시간의 상승 나오면서 크게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와.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지지점을 찾고 반등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예요? 6,600원, 6,500원, 6,400원 라인 지지가 중요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놀루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로봇 관련주로 또 엮였어요. 이놀루스, 코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야 돼요. 어떤 공부? 재료에 대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재료에 대한 공부, 그리고 차트상에서 어디서 매수해야 이게 수익이 나느냐, 이거에 대한 공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공부. 실적이 늘어날 종목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실적이 나는 회사.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실적이면 뭐예요? 그냥 납배든 거죠. 엄청 좋은 건 아니죠. 소형주 개념인 거예요. 솔직히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조금 실적이 규모가 더 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좋겠다. 그죠? 뭐 인타스라든지 뭐 사이맥스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영업이익이 뭐 324억 터지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서 오늘 유튜브 빅데이터 클럽에서 여기서 사라고 매수한 추천한 건데, 오늘 1차 매수가 부근에서 1차 매수가가 12,750원인데 여기서 지지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라인인 거예요. 12,700원부터 12,200원, 이 라인에서 음봉이 한두 개 생기면은 여기서 이제 급반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혼자서 주식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리오프닝하고 9월, 10월 사이에 로봇 ETF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재밌는 것도 알려드리면은, 로봇 ETF 관련해서 어떤 주식들이 포함되느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는 LG전자, 두산, 네이버,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중소형주는 레인보우 로보티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SPG 뭐 로보티즈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회사를 주식을 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지금 차트가 이뻐서 사자마자 수익이 날 만한 종목, 이거는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가입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주식하시고 뭐 어디서 뭐 보면 될 것 같은데 되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강남선비 유료회원들은 급락할 때 하락할 때 잡습니다. 좋은 기업을 절대 휴재를 여기서 잡으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단타 치라고 하고 그러지, 여기서 잡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잡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잘 된다. 그러면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을 가입하는 게 좋다. 자, 카카오 네이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의 힘이 좀 큰 건 사실인데 좀 박스권 상단에서 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시장이 여기서 그대로 반등을 이어간다면은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고 하락 노자들 우리 회원분들 수익을 많이 낼 것이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교보증권에서도 보면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가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리스크가 뭔지 이런 걸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네이버 잠깐 말씀드린 네이버 리스크는 사실은 지금 유튜브 사용자들은 네이버를 사용하는 이게 시간 빈도가 조금 줄어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네이버가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이제 서비스가 없는데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제페토 이런 것들이 좀 신박하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고 뭐 이렇든 저렇든 네이버는 네이버니까 뭐 무난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네이버를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사라. 카카오도 54,000원, 55,000원에 사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덥석덥석 사지 마세요. 눌림목에 사세요. 눌림목에. 오늘도 뭐 코난테크놀로지, 유이로보틱스, 뭐 이놀루스 이런 것들이 로봇 관련주도 또 반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덥석덥석 사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도 딱 볼 때 37,800원? 아니 31,800원? 37,000원이 아니고 31,800원? 이런 라인이 좀 인상적이네. 32,000원 밑으로 내려와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가 이걸 안 사더라도 이거와 함께 오른 로봇 관련주들을 알고 있다면은 그것들로 돈을 벌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로봇 관련주들이 다 함께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시차를 두고 비스무리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SBB테크를 왜 얘기했어요? 다시 복습 들어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거래대금 2천억 이상 터진 거, 그러니까 이거는 5천억 이상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협동로봇 관련주예요. 자, SBB테크는 신규 상장하자마자 상한가가 올랐기 때문에 신규 상장한 어떻게 보면 산업용 로봇 관련주로서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이거를 과거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BB테크 같은 경우는 17,500원 이 라인에서 어떻게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진짜 제 말대로 됐고 지금 이 종목 여기서 노리는 것보다 지금 이제 다시 조정을 보이는 종목 조정석 아니고 주가 조정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잘 파악해서 성공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크가 적어야 됩니다. 확실히 주식은 리스크가 적게 가져가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회원분들 여기서 보면 75만원, 넷마블 130만원, 그렇죠? 여기서 42만원, 570만원,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YG 엔터테인먼트, 넷마블, V1 때 자회사 노봇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 냈고, TLB, 스튜디오 드래곤, 얼마나 행복한 온 170만원, 오리온, 휴제, 성일하이텍, LG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제가 성일하이텍 너무 많이 말씀했는데 우리 회원분들 98,000원 이 라인 98,000원부터 이 라인에 샀는데 아주 디테일하게는 한번 이제 올라가려고 폼을 잡죠. 이제 폐배터리는 이미 한번 상승폭이 나왔으니까 조금 늦게 움직일 것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로봇 관련주 그리고 뭐예요? 드라마 제작사도 한번 보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이번 조정 장세에서 한번 제가 이거를 여기서 유튜브에 추천했었고 빅데이터 클럽에 추천했었고 또 우리 빅데이터 클럽이 여기서 단기로 한 번 더 추천해서 또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인데 두 번이나 수익을 냈는데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노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한 1, 2, 3차, 4차 매수까지 들어가시고 지금 이제 한 봉이 한 번 더 나오면 더 매수하시고 못 산 분들은 대충 이제 한 번 더 한 번 사보시고 평균적으로 이 드라마 제작사들은 상반기 때가 괜찮아요. 하반기 대비하면 그런 관점에서 지금 뉴라든지 이런 것들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이 조정을 보일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돈을 버셔야 됩니다. 무의식 중에 돈을 못 버는 거는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을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강남선배 빅데이터 클럽 지금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